우리나라가 세계 3대 커피 시장입니다. 한국인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이 405잔이에요. 커피가 여가가 아닙니다. 한국인들의 기능성 음료예요. 내가 오늘의 하루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커피를 안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한국의 독특한 문화 카공족. 지금의 표준 평형이 6평입니다. 6평. 오피스텔 6평이에요. 말이 카공족이지 있을 데 없으니까 와 있는 겁니다. 한국의 고통이 보이는 지점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3대 커피 시장입니다. 1위는 압도적으로 미국입니다. 261억 달러고 2위가 51억 달러, 3위가 43억 달러. 한국입니다. 인구수 대비 1인당 소비량은 압도적으로 1위죠. 한국인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이 405잔이에요. 아니 1년에 365일인데 하루에 2잔 이상, 3잔 이상 마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예 안 드신 분도 있으니까. 전 세계 평균 152잔에 2.7배에 달하는 압도적 수치입니다. 인스턴트 조제 커피 시장의 위기와 반등이 있는 거죠. 전통적인 커피 믹스가 하락하는 겁니다. 이게 2018년부터 21년까지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의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고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인스턴트 커피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고 프리미엄 커피가 늘어났어요. 그러다가 스타벅스가 등장을 했죠. 그리고 맥심 커피가 뒷방 신세로 넘어갔지만은 탕비실의 주인공은 여전히 커피 믹스입니다. 가성비예요. 끝내주죠. 그래서 동서식품의 커피 믹스 판매량 증감률을 보니까요. 2022년, 23년도엔 줄었지만 24년 들어서 살짝 늘었고요. 25년도에 더 늘었다는 기사를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증가세예요.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는 이른바 짠물 소비인 겁니다. 동시에 한국 스페셜티 커피의 질적 진화 타임라인을 보니까 한국적인 어떤 이런 커피를 마시는 이런 믹스 커피의 방식이 전 세계적으로도 확산돼가지고요. 한국 관광을 오면 맥심 커피 사가는 거 관광객들의 필수품까지 된 겁니다. 이게 오히려 수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카페가 한 11만 개 정도 나옵니다. 스페셜티 커피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스페셜티 커피는 뭐예요? 기존 커피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과일, 초콜릿, 꽃, 허브, 복합적인 향미를 로스팅할 때부터 가미해 주어요. 그래서 스페셜티 경진 대회도 있고요. SCA입니다. 예, 여기에서 80점 이상 받은 원두예요. 그래서 평소에 먹던 아메리카노랑 달리 풍부한 스페셜티를 즐기고 싶어서 더 쓴맛, 산미, 복숭아향, 사과향 이런 걸 즐기는 박람회까지 열려서 여수에서 하룻밤 자고 올라와서 줄 서가지고 들어왔어요. 유명한 원두, 몇 년도 어디 산 이런 식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플로럴한 향기를 엄청 많이 즐겨요. 이런 방식으로 카페들은 더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의 인스턴트 커피 수출. 한국적인 것이 유명해지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김치보다 유명한 한국 음식 맥심 모카골드 히트를 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가 반한 믹스커피의 맛, K커피 수출 껑충 뛰어 올랐다. 한국 잠깐 살았을 때 와이프랑 나랑 푹 빠졌던 거다. 솔직히 다른 나라들도 저렇게 맛있는 인스턴트 커피 만드는 법 배워야 된다. 완전 똑똑한 마케팅이다. 해외 사람들, 이태리, 유럽 사람들 커피 한 잔 마시려면 에스프레소 돌려야 되고 쿵쿵쿵 찍어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추출해가지고 마시고 닦고 바쁜 현대인이 어떻게 그래? 저기 눈을 들어서 사우스 웨스트 극동 파 이스트로 가보면 사우스 코리아가 있다. 거기는 찢어가지고 집어넣어서 돌리고 하면 끝나더라. 그리고 다 버리면 된다. 그리고 프랜차이즈도 해외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디야 커피 미국 괌, 말레이시아에 진출했고 할리스 일본에 진출했고 메가커피 몽골에 진출했고 또 확산하고 있죠. 이게 뭐랑 연결되어 가고 있어요? 한국 편의점이 들어가면 한국의 커피도 들어가는 거예요. 카페도 들어가는 거예요. K커피 시장 미래를 여는 몇 가지 통찰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얼주가와 카공족들 한국 특유의 속도와 공간 소비 문화가 커피 산업의 구조적 확장을 견인하고 있는 거예요. 얼주가 대한민국에 참 아픈 이야기 제가 두 가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얼주가 소비라고 하는 독특한 문화가 한국 사람들이 학생들을 포함해서 성인들에 이르기까지 그만큼 삶이 힘들다는 거예요. 커피가 여가가 아닙니다. 한국인들에게. 커피는 기능성 음료예요. 내가 오늘의 하루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커피를 안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통의 지점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카공족. 한국의 독특한 문화 카공족. 여기에 어떤 고통의 지점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젊은이들 지금 반지하에서요. 옥탑방에서요. 여름에 엄청 뜨거운데 에어컨 없습니다. 겨울에 추운데 문 닫아놓으면요. 곰팡이 생기기 때문에 문 열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쉬는 날 밤에 집에 가가지고 3시간 4시간 눈 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집안에 존재하기가 쉽지 않은 공간입니다. 그 공간이. 발 뻗으면요. 그냥 내 손 위로 찍으면 벽 닿고요. 내 발 쭉 뻗으면 아랫벽이 닿아요. 지금의 표준 평형이 6평입니다. 6평. 오피스텔 6평이에요. 그런데 그게 80만 원, 1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살고 있는데 쉬는 날 어떻게 주 5일 하고 이틀 자기 집에 있고 제주도 해외 여행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어떻게 집에 있을 수 있습니까? 밖에 나와야죠. 그래도 여름에 시원하고 밤에 따뜻한 곳 가야죠. 그러니까 아메리카노 한 잔 시켜놓고요. 하루 종일 거기 있는 거예요. 말이 카공족이지 있을 데 없으니까 와 있는 겁니다.
겁니다. 그 고통의 지점이 커피 시장을 보면서 있는 겁니다. 얼주가 문화와 가공적 문화, 한국의 고통이 보이는 지점인 겁니다. 두 번째, 경험의 확장이 있죠. 오프라인 팝업, 스토리텔링, 공감각적 미식의 경험을 제공하는 거예요. 항상 모든 비즈니스는요, 페르소나와 베네핏이 있어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 나오는 앤 해서웨이가 프랑스 쌍젤리제를 거니면서 스타벅스를 들고 오는 듯한 그 느낌은 소비하는 겁니다. 느낌은 소비하는 거예요. 한국 카페 변천사를 보더라도요, 1860년대 고종이 커피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왕실의 외교 도구로 도입된 커피입니다. 그래서 고종이 커피를 좋아하니까 보리를 좀 집어넣어서 커피를 섞어서 만들어서 보리 커피를 고종 커피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1899년 최초의 대중 판매점의 등장으로 민간에 알려졌습니다. 처음에는 왕이 먹던 거예요. 그리고 20, 30년대 일제시대 때는 카카듀, 제비 등의 다방이 열렸다고 합니다. 경성이죠. 한양에 열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40년대, 50년대가 넘어오면서 문화의 선두를 미군 부대 중심으로 했죠. 그래서 인스턴트 커피가 그때 최초로 대중화되었고, 다방은 전쟁의 상처, 허물을 달래주었고, 본격적으로 6, 70년대가 되면 DJ가 있는 음악 다방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때부터는 이제 저도 추억이 좀 있습니다. 저도 대학을 다닐 때 다방 하면 음악 다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칸칸이 나눠져 있고요. 커튼이 좀 쳐져 있었고, 손님이 있으면 커튼을 내려주고 갔어요. 서빙하는 분들이. 그러면 그 안에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메모지에다가 별과 음악 사이, 이문세의 난 너를 사랑해, 붉은 노을처럼 이 적어가지고 등이 있습니다. 등을 들면 이 커튼 위로 보입니다. 직원이 와요. 그럼 이 쪽지를 들어서 DJ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면 6번 코너의 손님께서 이문세의 붉은 노을처럼 신청해 주셨습니다. 마침 저도 좋아하는 곡이네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붉은 노을처럼 아름답습니다. 함께 들으시죠. 대학 시절에 놀았던 기억이 나네요. 네, 젊은이들의 낭만적인 문화 공간이죠. 자판기와 커피 믹스가 등장했던 시절입니다. 이 시절 추억 있는 분들 최소 5, 60대 되겠습니다. 이제 80년대 넘어서면서 스타벅스, 이른바 다방이 카페로 바뀌기 시작했죠. 다방이나 카페나 번역하면 똑같은 건데 어쨌든 문화적인 이름이죠. 스타벅스가 들어오고 원두커피 열풍이 불며 개인의 취향을 드러내고 행복을 즐기는 복합 문화공간, 제3의 공간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한국의 카페 시장 규모는 전 세계 3위인데 수입 수기는 7위죠. 글로벌 관점에서 한국 시장은 커피를 마시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카페라는 공간에 머무는 행위에 시장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3평에서 10평 이내의 좁은 1인 가구가 증가돼 있고 획일화된 아파트의 충고가 낮고 개방감이 부족한 생활 공간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좁은 데서 살아요. 그래서 최고의 가성비를 지닌 공간을 임대하는 개념이죠. 층고가 높고 쏟아지는 햇볕, 개방감이 좋은 공간에서 시간을 체류하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요일만 되면 어때요? 경기도 수도권 근처에 있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로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벅스는 공간 시스템이죠. 블루보틀은 제품 큐레이션이에요. 한국은 블루보틀 장사 잘 안 됩니다. 한국의 커피 소비는 공간 소비이기 때문에요. 맛보다는 공간의 편의성이 더 중요해요. 창업의 상징 카페도 열렸다. 프랜차이즈 산업 첫 역성장했다. 그렇죠? 소형 커피 시장이 줄어들면서 메가 카페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과거 한 10년에서 5년 전만 하더라도 그냥 내 이름의 작은 카페 여는 게 로망이었어요. 그리고 손님들 하루에 몇 명 안 와도 괜찮으니까 거기서 나 책 읽으면서 여생을 살겠다. 안 돼요. 이제는 커피를 파는 곳에서 자연과 감각을 임대하는 공간으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카페 시장에서의 성공은 고도로 기획된 공간 경제와 감각의 큐레이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카페가 망해가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한민국 커피 시장을 보면서 비즈니스와 대한민국 소비자들이 어떤 상황인지 조금 감이 오십니까? 커피 공화국이라고 불리우는 대한민국도요. 2025년 1분기 매장 수가 순 감소로 743개가 감소했다고 그래요. 하루 평균 폐업 카페 수가 34개, 폐업률이 4.2%입니다. 이제 외식 업종 중에서 최고 수준을 갔습니다. 구조조정기로 들어갔다고 봐야죠. 왜 그래요? 방금 동네 커피숍들이 다 이제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무엇이 카페를 벼랑 끝으로 모으는가? 가장 큰 문제는요, 과포화입니다. 너무 많이 생겼어요. 11만 개입니다. 11만 개. 우리나라의 단위 업종으로 12만 개가 하나 있습니다. 미용실입니다. 근데 미용실은요, 대형 공간을 열면 의자 하나하나당 개별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1인 사업자거든요. 직원이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디자이너분들. 그러니까 공간이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근데 카페를 열었는데 그 안에 있는 바리스타들이 각자 사업자 등록증 내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상은 사업자 등록증으로 12만 개가 단일 업종으로 미용실이긴 합니다만 그거는 모여있는 거고, 단일 업종으로 가장 많은 매장 수는 카페입니다. 우리나라가 11만 개입니다. 치킨집이 8만 개예요. 분식집이 한 6만 개 정도 됩니다. 편의점이 5만 5천 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카페가. 하루에 100잔을 팔아도 월 80만 원 적자예요. 원두 가격 20%에서 90% 폭등했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소비자들의 니즈가 다양해졌어요. 트렌드가 급변합니다. 소비도 침체되어 있어요.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더라. 게다가 스타벅스 코리아도
매출 3조 1천억 원이지만 영업이익이 2021년 대비해서 400억 감소한 1,900억이에요. 매출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률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도 그래요. 블루보틀 코리아는 매출 17%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89% 급감했습니다. 네임밸류를 가지고 있는 곳들도 영업이익이 떨어지고 있어요. 가격 못 올리고 소비자들에게 보다 많은 업셀링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스타벅스 우리도 싸게 드립니다. 구독제 나오고 있잖아요. 스타벅스가. 게다가 키오스크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브랜드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요. 스페셜티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이원화 전략을 가고 있습니다. 일반 스타벅스가 있고 스타벅스 리저브가 있고 독특한 공간이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공간을 재정의하는 형태로 이동해 가고 있다. 커피 체험, 커피 놀이, 커피 주류. 그래서 2종 결합의 플랫폼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커피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냐? 이제 분화되고 있는 단계로 간 겁니다. 저희 동네 아파트 단지도 저가 커피 브랜드가 5개 있었는데 3개 망했어요. 메가커피만 살아남고 컴포즈, 더벤티 다 망하더라고요. 네, 이런 현상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카페 시장에서의 지속 가능성은 어디서 올까요? 지금 현재 전국 카페 수 줄어들고 있고 카페에 대한 존속기간 평균 3년 미만 나오고 있고 높은 폐업률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의 상황이고 소비의 양극화 상황이 됐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중간 가격의 제품들이 사라지는 그런 시장이잖아요. 블루보틀이나 스타벅스가 이제 4,000원에서 5,000원, 6,000원, 중가 커피가 이디야, 그리고 초저가 커피가 1,500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더 기울어질 겁니다. 장구 형태로 갈 겁니다. 비싼 커피 더 나올 거고요. 초저가 더 나올 겁니다. 애매한 애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시는 1,500원 커피는요. 사실은 투자 상품일 가능성이 높아요. 메가커피, 컴포즈, 백다방 3대장이라고 부르는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엄청난 노동 강도, 점주들의 사장이지만 사장 아닌 듯한 어떤 가혹한 어떤 근무의 형태, 영업시간 유지의 형태, 그 비용을 누군가가 지금 감당하면서 싸게 팔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되느냐? 포화된 시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식을 뒤집는 역발상이 필요해서 새롭게 등장하는 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뉴믹스입니다. 배달의 민족 창업자 김봉진 님이 초소형 5개 매장에서 파격적으로 2,500원에 한국적 믹스커피를 재해석해서 판매하는 시장이 또 나왔어요. 역발상이죠. 이거는 한국적인 거예요. 전 세계 수출할 가능성을 보고 가는 거죠. 뉴믹스인 겁니다. 익숙한 커피 믹스를 재해석해서 테이크아웃 바로 만들고 여기에는 외국인 관광객 비중이 20% 이상이 되어서 K 디저트 문화로 이동하겠다. 과거의 성공 방식에서 이제는 전혀 다른 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김봉진 대표가 뉴믹스 커피 사업을 2024년 4월 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좀 조용해요. 진척이 많이 나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새로운 커피 시장을 만들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저는 박수 쳐줄 만하다고 봅니다. 뉴믹스 홈페이지, 메뉴, 인스타그램, 그리고 매장을 보면 뉴믹스 성수, 뉴믹스 안국, 뉴믹스 한남, 게다가 최근에는 더 프리미엄으로 커마카세 시장도 생겼어요. 그래서 90분 동안 오마카세처럼 쫙 순서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 형태로 이동하는 겁니다. 뭐 언론에서도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커피가 그냥 음료가 아니야. 커피에 의존해서 기분도 좋아져. 그래서 이 친구는 커마카세를 예약했대요. 오늘의 커피 메뉴 코스로 나와요. 아니 무슨 오마카세에서 코스 나오는 것도 아니고 커피 오마카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딱 나왔는데 이거는 부드러운 맛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쭉 마셨어요. 한 10분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 다음 나와요. 이건 좀 쓴 맛이에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는 카페 라떼가 나와요. 그 다음엔 더 달달한 게 나와요. 축축축축 순서대로 마시는 거죠. 그걸 90분 동안 즐기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커피 시장이 중가는 사라지고 뉴 커피, 커피 믹스 중심의 굉장히 싼 시장과 이제 오마카세까지, 커피 오마카세까지 양극화 될 거다. 그렇죠. 이제 뉴 믹스, 익숙함을 새롭게 한다. 커마카세, 독보적 경험을 준다. 초저가 커피, 이건 뭐 초저가 커피는 살아남으니까. 그리고 기획형 카페, 한철 아주 테마대로 갈 거다. 분화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